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정씨 집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날 나는 인천의 황덕수 씨를 서울로 올라오게 했다. 그날 오후 10시쯤 나와 황 씨는 정씨 어머니 집으로 쳐들어갔다. 김성순 씨는 손녀를 보내 아들을 데려오게 했다. 10분쯤 뒤 반바지 차림의 대범 씨가 눈을 비비며 슬리퍼를 끌면서 들어섰다. 대범 씨는 자고 있다가 나온 것이었다. 야, 오랜만이다. 황 씨는 단번에 말을 놓으며 손을 내밀었다. 대범 씨도 그 손을 받아 악수를 했지만 황 씨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우리는 그 집을 나와 비탈길 옆 구멍가게로 자리를 옮겼다.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제꼈다. 정씨의 어머니도 걱정이 되는지 따라 내려왔다.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됐다. 황 씨는 마치 피의자를 신문하는 검사처럼 정씨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정씨는 덤덤하게 설명을 해나갔다. 나도 황 씨의 질문 사이사이로 보충 질문을 했다. 정대범 씨는 두 사람의 집요한 질문을 처리해야 할 입장이었다. 나는 문득 며칠 전에 보았던 연극 신화 1900을 생각을 했다. 무죄 석방 뒤 정신병자가 된 김기창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와 작가가 정신병동에서 벌이는 가상 재판. 김기창은 자신이 겪었던 억지 수사와 재판을 다시 경험하도록 강요받는다. 사이코 드라마식 치료란 이름 아래서. 황 씨와 나는 정대범 씨에게 그 같은 체험의 재생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밤 12시가 되자 가게 문을 닫아야 하게 됐다. 우리는 바깥으로 나와 가게 앞에 긴 나무 의자에 걸터 앉아 이야기를 계속했다. 대범 씨 어머니는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말참견을 했다. 어둠 속에서 모기들이 달려들었다. 드문드문 행인들이 지나치며 우리의 좌담 광경을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대범 씨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잠 깨겠다고 말렸지만 대화에 열중한 세 사람은 들은 척만 할 뿐이었다. 황덕수, 너는 어째서 그나 사건에 말려들었나? 정대범, 모든 게 구영근이한테서 비롯됐어.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구영근이가 사범으로 있던 유도 도장에서 유도를 배웠어. 기골이 장대한 구사범은 그때 6단이었지. 나는 그때 한창 실력이 오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구사범이 아니면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저절로 친해졌는데 그것이 그런 인연이 될 줄이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무렵 우리는 동대신동에서 밀양으로 이사를 갔어. 나는 가끔 부산으로 내려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우리가 새빵살이 하던 집에서 며칠 묵고 가기도 했지. 황덕수, 그나 사건으로 그 전에 조사받은 적이 있었나? 정대범, 한 번 있었지. 그때야 동대신동이나 영남극장 근방에서 좀 논다는 아이들 치고 경찰에 안 붙들려간 사람 있었나? 밀양집에서 서부경찰서에 연행돼 일주일쯤 문매만 맞고 나왔지. 형사들은 무조건 때리면서 불어라, 불어라 했지만 불 게 있어야 불지. 형사들은 나 혼자 여관방에 자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로 오도록 하곤 했는데 나는 바보처럼 달아나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했어. 아침마다 얻어맞으려고 경찰서로 출근하는 거였지. 그런 바보스러운 정직 때문인지 무혐의로 풀려났고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1968년 3월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어. 황덕수, 훈련소에서 붙들려왔지. 정대범, 훈련을 다 받고 부대 배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헌병들이 오더니 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지프에 태우더군. 그 자리에서 구사범을 봤어. 난 영문도 모르고 부산으로 끌려왔단 말이야. 황덕수, 나는 그때 널 만나러 논산으로 갈 뻔했어. 구사범이 날 보고 이렇게 지시하는 거야.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 대범이와 싸워 같이 영창에 들어가라. 함께 감방에 있으면서 대범이와 친해져 근하 사건에 대해 물어보라는 거였어. 그래서 입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가 끌려왔더군. 조갑제, 그런데 왜 자백을 하게 됐죠? 정대범, 난 말입니다. 모 수사기관에 먼저 끌려가 문매를 맞기 시작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여 명이 빙 둘러서서 날 쥐어 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문받는 현장도 보여줍디다. 너 저렇게 병신되고 싶니?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부인을 했죠. 그런데 웬 키가 큰 사나이가 들어오더니 날 보고 군대에서 욕받지 하면서 다정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누구요? 하니까 자네 날 모르나? 라고 능청을 떱디다. 그게 바로 김금식이었답니다. 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회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감방 경험이 있습니까? 철없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였죠. 훈련소를 갓 졸업한 때라 배는 오죽 고플 때입니까? 얻어맞고 배고프면 무섭고 이런 상황에서 구사범이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징역도 조금만 주겠다. 감방에서 군대 생활하는 셈 치면 될 것이다. 그런 뒤에는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이러는 거였습니다. 금식이도 옆에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한 수 거들어 줍디다. 그리고는 맥주를 먹이는 거예요. 그때 맥주 마시기가 그렇게 쉬웠나요? 맥주에 좋은 음식에, 그리고 김태현 검사는 수시로 저에게 용돈을 주었죠. 헌병대 감방에 있으면서 내 호주머니에선 돈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날 위협하고 삶아놓고 술 먹여놓고 그래서 나의 마음도 붕 떠있을 때 그들은 부산지검의 김검사 사무실로 불러내 신문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꼭 밤에 잠이 퍼부을 때 말입니다. 난 무조건 예 했죠. 이렇게 저렇게 된 게 아니냐고 물으면 예. 너가 이렇게 하고 금식이가 저렇게 했지 하면 예 그런 식이었어요. 또 예만 하면 되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때 신문 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의 진술 내용은 앞뒤가 안 맞고 앞에 받은 것과 뒤에 받은 조서 내용이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그나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신문 기사 읽은 정도인데 자백을 잘하려 해도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저는 꾸벅꾸벅 졸면서 신문에 응했어요. 나중엔 그것도 견딜 수 없어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당신들이 적당히 써놓으면 나중에 내가 도장을 찍어줄 터이니 잠이나 좀 자자고 하면서 코를 곤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고 어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죠. 수사는 처음부터 조작이었습니다. 조갑제, 검찰이 최영옥 씨와 김기철 씨를 붙들어와 대질시켰을 때도 당신은 저놈들이 살해 교사범임에 틀림없다고 찍었죠. 정대범, 기철 씨와 최 씨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검찰 측에서 미리 암시를 주면서 아는 척하라고 해서 그런 거죠. 난 그때는 16 꼭두각시였으니까요. 한 번은 그나 살해범을 당시에 검문했다가 놓친 적이 있는 백순경이 검사실에 불려와 대면한 적이 있었어요. 김 검사가 나를 가리키며 저 사람을 알겠느냐고 하니까 백순경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디다. 그러니까 김 검사가 고함을 빽 지르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순경질 해먹느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답이 나올지는 뻔한 것 아닙니까? 조갑제, 검은 야광시계를 범행 때 찾다고 진술했는데 정대범, 난 검은 야광시계를 본 적도 없어요. 조갑제, 범행 때 입었다는 옷은 정대범, 그 옷에서 피 흔적이 발견 안 된다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쉽게 풀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 범행을 저지른 뒤 피 묻은 옷을 버렸다고 했죠. 김성순, 검찰에서 말한 그 옷은 대범이 옷이 아니라 대범이 동생 옷이었다고요.
밀양집에 구사범이 와서는 신분을 사칭하고 하는 말이 대범이가 군수사기관에 배속됐는데 사복근무이기 때문에 사복을 한 벌 갖다 줘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 건네준 것인데 대범이가 범행 때 입은 걸로 둔갑을 했습니다. 정대범. 그때 검사실에 불려가면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만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 씨와 기철이 등 다른 피의자들은 너가 날 어떻게 아느냐고 우리를 보고 삿대질을 하곤 했죠. 그러면 나는 금식이 보고 넌 나를 어떻게 아느냐,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알았느냐고 새삼 원망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 금식이는 나에게 이게 모두 쇼다, 감방에서 편하게 지내기나 하자고 말합디다. 나중에는 얼굴을 맛보고 웃었어요.